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부동산 하락론자, 그리고 폭락론자, 비관론자, 혹시나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011년도 됐죠. 11년도부터 이제 횟수로 벌써 9년차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산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면서 또 현금흐름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아직 목표 수치는 이루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조금씩 한 걸음씩 저와 이제 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 유튜브 상으로 제 멘토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엄청난 분들 많잖아요.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려 하는데, 책은 요즘에 사실 많이 못 보고 있고요. 블로그 글이라든지 강의도 많이 가보고 싶은데 많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대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배우려 하고 있고, 열심히 또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앞으로 어느 지역을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류의 영상이라든지 부동산 블로그 글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쪽을 듣게 되는데, 최근에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한쪽으로 또 너무 편향돼서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고하면 또 그쪽으로만 너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한쪽 편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투자 쪽 해야 된다, 또 이쪽 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죠. 폭락론, 하락론, 비관론, 절대로 뭐 부동산은 투기꾼으로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좋게, 또 거기에 맞물려서 대한민국 지금 경제 위기다,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또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또 뭐 2007년, 2008년 미국 경제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 뭐 그런 또 안 좋은 경제 상황들과 맞물려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영상을 우연찮게 또 찾아보게 됐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왜냐면 조회수 자체가 제가 보는 영상들도 많은 조회수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조회수도 많고 그 댓글 달린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내용도 쭉 읽어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거의 이 주제에 말씀하신 주제에 정말 맞고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절대 공감하고 거의 뭐 옹호하는, 뭐 찬성하는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극명하게 갈리는구나, 의견이. 또 이쪽에 저는 또 여기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여기 있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멘토분들, 강의하시는 분들만 말만 듣다가 또 여기 오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네. 또 거기에 있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그 의견에 또 동조하는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뭐 주장에 동조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뭐 동의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득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죠. 내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종잣돈을 모으고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실제로도 별로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이런 의문점을 제가 희소천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보다는 하락론자, 비관론자, 폭락론자의 영상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고 엄청나게 댓글이라든지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혹시나 절대 다수인가?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이 사는 세상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면, 혹시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하게 돼야 되나, 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나 이 비관론자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망한다 그렇게 돼 있죠. 한국 경제 위기다, 현금을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 지금 당장 부동산 팔아야 된다.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장 팔으라는 거죠. 팔고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떠들거나 이렇게 동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자, 투기꾼이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망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금만이 답이다. 현금 보유. 그래서 집은 절대로 투자자가 아니고 거주의 용도로만 생각해야 되고 절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100%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이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그렇게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편향된 사고, 편향돼서 하는 주장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폭락을 하고 계속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정말 뭐 어렵다. 대한민국 어려워진다. 그럼 부동산을 다 팔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런 주장이 정말 많아서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살고 있는 집마저 다 팔아야 된다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부동산 시장에. A라는 아파트 단지에도 쏟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 자체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뭐 예전에 배웠듯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찾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을 팔았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나 하락론자입니다. 제가 집을 팔아야 돼. 저 말이 맞아. 지금 현금 보유만이 답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자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팔고 나서 이제 판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마저 팔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집을 팔고 현금 보유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일단 살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내가 지금 있던 집마저 팔았으니까 현금을 보유를 했는데 난 어디 들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어떤 원룸에 들어가서 살까요? 또는 빌라 좁은 데를 들어서 살까요?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비슷한 평수에 예를 들어 비슷한 주거 형태의 단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세로 살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 팔고 그 현금 보유한 것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로 들어갈 그런 수요자들은 폭발한단 말이죠. 그만큼 대비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전세 찾는 수요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죠. 단순한 그냥 논리입니다.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 팔고 다 전세만 찾는단 말이죠. 비슷한 동정의 아파트 그런 평수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또는 다주택자 중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또는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물이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가겠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고 느낀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저같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가 아마 바닥이지 않겠는가 이런 선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시 나왔던 매물들이 하나하나씩 계약되면서 없어지겠죠. 시장에서. 그러면 다시 매매에 나오는 게 다시 실종되는 현상.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왜 이것을 살까요? 뭐 갭 투자로 살 수도 있고 또는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뭐 저가에 사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놓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투자자의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매매는 점점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는 폭등하게 되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혹시나 또 전세가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매매가를 올려주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뭐 올바른 100%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그냥 예측으로 한번 말씀드려본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주변에 직장 수요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은 없고 분양 물량은 없다는 그런 지역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전세 가격 올라갈 것이고 매매가도 다시 예전에 전고점을 회복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매물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집을 무조건 판다고 해서 이게 답일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세 수요는 기존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속적으로 신규 수요자가 유입되겠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이혼하신 분도 있고, 또 독립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구 수는 증가한단 말이죠.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핵심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남들도 누구나 다 살고 싶다는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겠죠. 떨어지는 것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뭐 실무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결론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락론자, 비관론자 이런 분들이 많아져도 수요가 많고 입지가 출중한 곳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몇십 년 전부터 부동산 비관론자, 폭락론자 없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들의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고 그들의 부를 키우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 때나 투자를 해라, 무조건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부를 일구고 부자로 가는 길 또는 앞으로 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내가 자유를 이루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 과연 그냥 단순하게 위기가 온다 해서 다 팔고 현금 보유만이 답일 것인가. 또는 이 화폐 가치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쪽으로 나의 자산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현금 보유도 현금이 흐름이죠. 현금 흐름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락론자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하락론자 말만 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맞다는 내 주관과 내 원칙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래야지 후회가 없겠죠.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아마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오늘 폭락론자 또 하락론자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